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많이 할수록 일단 피도 맑아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효소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가 맑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혈관 안에 적혈구나 백혈구 또 여러 혈소판 이런 혈구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상태, 노폐물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당이 높아서 혈액이 당분으로 가득 차서 끈적끈적하거나 또는 이제 당분이 또 지방으로 바뀌어서 고지혈증,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럴 때는 혈관이 노폐물로 가득 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혈관에서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면 일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좀 녹아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너무 고혈당 상태에서는 당분이 줄어드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동맥경화 환자들의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수치를 봤더니 정상인보다 리파아제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파아제를 효소 치료에서 보면 리파아제를 공급해 줬을 때 혈관 안에 있는 지방들이 이제 분해가 되고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동맥경화 현상도 개선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자체가 충분한 몸이 되면 일단 피도 맑아지게 되고 피가 맑아지니까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는 거겠죠. 또 이 리파아제 효소는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는 이제 혈액이 뭉치는 현상들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단 혈전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관상동맥 막을 수도 있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졸중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약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충분한 몸을 만들면 내 몸에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게 되면 리파아제가 혈전을 녹여주기 때문에 일단 혈액 상태도 맑아지게 되는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 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많이 할수록 일단 피도 맑아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 달간 과일만 꾸준히 드신 분들,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경우 정말 여러 좋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혈액순환 잘 되고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과일, 채소에 충분한 효소 성분들이 몸에 공급이 되니까 독소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게 되고 여러 면역 세포들도 살아나게 되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거죠. 간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성분들을 제공하니까 간 해독도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게 되면 피도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지는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밥빵, 고기, 우유나 가공식품 외에 좀 살아있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일단 신선한 음식이죠.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할 때 사실 회 같은 것도 살아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너무 가열을 처리한 것보다는 안전한 회라면 중금속이나 또 기생충이 안전한 회라면 사실 이것도 살아있는 음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식 자체가 살아있는 것도 좋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된 음식들 있죠. 이런 발효식품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된장, 좋은 미생물이 이제 발효된 그 성분이 있죠. 미생물의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죠. 잘 익었을 때 물김치의 어떤 그 국물들은 굉장한 이 소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또 낫도 같이 콩을 발효시킨 것, 발효시킨 음식들은 미생물의 효소가 살아있어서 역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또 삭힌 물고기를 저장해 놓고 겨울철 추울 때 신선한 과일 채소 없이도 잘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삭힌 물고기가 바로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와 발효시킨 음식들은 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00% 영양분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독소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거나 또 신진대사에 의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몸에 이러한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가 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에서 우리 몸 전체에 무려 70%의 독소를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늘 언제나 생깁니다. 적정량이 생기는 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세균바이러스 공격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활성산소가 생기면 내 몸을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은 몸은 결국 또 세포가 손상이 되고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도 그 수치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됐을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바로 이 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대사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몸에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하는가? 바로 간에서 이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제 크게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은 SOD라고 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그리고 카탈라제,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아밀라제에서 아제라고 끝나거나 에이즈라고 발음되는 것은 모두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SOD나 카탈라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SOD의 경우에는 무려 1분당 10만 개의 활성산소를 분해하고 또 여기에서 미처 분해하지 못한 것들을 카탈라제가 1분당 9만 개의 활성산소를 또 분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이런 효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간에서 잘 합성이 되고 분해가 돼서 담즙으로 잘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바로 효소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효소라는 것을 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영양제 제품이 아니고 내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효소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심장 건강할 때도 코엔자임 Q10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영양제 이름이 아니고 우리 몸의 심장 건강 또 여러 장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코엔자임 조효소라는 뜻입니다. 이 조효소의 원료들은 다 비타민과 미네랄들이고 우리가 비타민 몇 그램, 미네랄 몇 그램 이런 거를 그거 자체가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 효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효소 작용에 뒷받침이 되는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간에도 해독의 역할을 또 보면 간에서는 2단계 해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 해독에서는 독소를 불려서 2단계에서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독소를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효소의 작용인데요.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사이토크롬 P450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독소들과 잘 부착을 해서 불려서 산화되거나 환원되거나 가수분해되는 이런 과정들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2단계 해독 과정에서는 독소를 부착시켜서 이제 빼내는,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GST, UGT, SULT라는 효소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약이 분해되고 빠져나가면서 약효를 발휘를 하는데요. 이런 이 약이 빠져나갈 때도 역시 SULT 같은 이런 효소들이 부착했다가 확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를 녹이는 1단계 해독이나 또 독소를 배출하는 2단계 해독, 모든 이 해독의 과정에는 바로 효소 작용이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이 효소가 계속 부족한 몸, 효소를 너무 고갈시키는 식사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제 간 해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매일 아침 피곤하다, 또 몸이 무겁다, 또 어깨가 결린다,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이제 독소가 축적되는 몸으로 겪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